자, 이어서 주관식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1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이제 막 풀어도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해설해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도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의 일단은 부정적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부정적분 함수니까 얘를 부정적분 하셔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럼 부정적분 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 푸시면은 당연히 그 적분 상수까지 다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적분 상수 값을 다 구하면 2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K 값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냥 이제 가볍게 한번 스케치를 해볼 수 있겠지 않을까. 자, 그쵸? 자,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fx 딱 봤을 때 공부하자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x가 있고 그 다음에 k에다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x 제곱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랑,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같을 때죠. 우리가 일단 도함수가 나왔을 때 어떤 원함수를 분석한다라는 입장에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를 그냥 식으로서 막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한번 관찰해보자. 어차피 도함수를 해석하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에서 쓸 수 있는 걸 써보면 되겠지.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라지 f2 빼기 라지 f 마 3이 2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분필이 너무 멀리 가 있어. 보자. 일단 왼쪽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x 함수가 결정되어 있죠.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자, 이 함수 2차 함수겠지만 사실 2차 함수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이 k 값이 상수 k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수 함수, 다시 말하면 0일 수도 있잖아요. 0이 아닐 때 이제 2차 함수가 되시겠지. 자,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다 확인하진 않았겠지만 시험장에서 얘가 x축이야. 지금 내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함수는 자, 모양에 신경 쓰지 않고요. 그치? 그리고 라지 f는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자, 도함수 모양 신경 쓰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0을 기점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오른쪽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자, 봐보세요. 이 0부터 시작해서 k가 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야. 이거 보고 첨점 이러면 안 돼.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지 원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거 보고 첨점 이러시면 안 되고, 자, 뭐 첨점은 맞는데 미분 가능성에 아무 연관이 없어요. 미분이 가능한 거야. 프라임 0값이 있으니까. 자,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지. 0을 기점으로 자, 여기는 이때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x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함수가 만약에 k가 양수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0이고 2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0을 기점으로 이 함수는 결정이 되어 있는 함수고, 이쪽에서는 k가 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야. 자,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값에 대해서 보는 건데, 어차피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은, 그쵸? 정확히 말하면 넓이는 함수값의 차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도함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 때에는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 값에 일단 집착을 하셔야 돼. 그치? 첫 번째가 함수 값에 집착하자 그랬고, 자, 모양에는 집착하면 안 돼. 이거 뭐 첨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f 제로 값이 있으니까 라지 f는 미분이 가능하고, 아까 문제에서 줬잖아. 미분 가능하다고. 자, 함수 값에 일단 집중해야 돼. 왜? 이거의 함수 값이 이 라지 f의 뭐니까? 미분 계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부호에 신경 써야 되겠지. 왜? 그 부호가 그 함수의 증감을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걸 또 신경 쓰셔야 돼. 넓이야. 그 넓이가 함수값의 차를 만들 거니까. 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만약에 이제 라지 f 2값이랑 라지 f 마3 값을 보라는 거니까 여기 일단 마3까지 이렇게 그어보면 이 값도 일단은 결정이 돼 있는 길이니까 이 값이 6이란 말이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물론 라지 f 선을 건 모르겠지만 결국 이만큼 값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시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만큼의 일단은 값이 확정이 무조건 얘든 다 똑같아요. 마3 값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오른쪽만 변화하는 거야. 0을 기점으로 그 오른쪽만 함수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K를 세팅해 주셔야 될까요?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넓이는 똑같이 여기다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내가 이 넓이는 얼마야? 얼마야가 뭐야? 9야. 넓이가 9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 9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등식을 좀 변형해보자. 어차피 0까지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라지 F2, 자, 0값이 있으니까 라지 F0. 왜? 이게 라지 F 마3이고 요게 라지 F0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어차피 값들이니까 또 이제 관찰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자, 마이너스에다가 F의 마3에다가 내가 F0를 괜히 빼줬으니까 여기다가 괜히 또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만큼 값은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조심해. 이만큼 9 아니야.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 마3 값이 여기고 F0 값이 여기잖아. 그럼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잖아. 얘는 마3 0 그리고 나서 fx의 dx 값인 거잖아. 그럼 0부터 마3까지니까 얘는 f 마3에서 이거를 뺀 거랑 똑같아. 물론 이렇게 안 봐도 돼. 얘도 마찬가지야. 적분 구간이 0부터 마3까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넓이에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렇게 붙여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니까? 9가 되니까 f 마3에서 f0를 뺐다? 그럼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음수니까 요만큼이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럼 넘어갔을 때 결국 f2 빼기 f0 값을 알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0부터 2까지는 이거일 수도 있고 0부터 2까지는 이거일 수도 있고 그다음 0부터 2까지는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만큼의 값을 알려준 거네요. 그렇게 되도록 저 K를 세팅하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값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치? 왜? 작은 것에서 큰 것 빼는 거니까. 이 상황도 마찬가지, 이 상황도 마찬가지. 그럼 플러스 9잖아. 잠깐만, F의 마3에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잠깐만 F 마3에서 F0를 뺐죠. 자, F 마3에서 F0를 뺐으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9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럼 넘어갔을 때 자, 플러스 얼마야? 18이지. 맞나? 12야. 그쵸?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9니까 넘어갔을 때 이 값이 지금 얼마나 얘기야? 21이라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겠지. 그럼 12가 되라는 거니까 F2 빼기 F0거든? 근데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12가 될 수가 없잖아. 넓이가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 12가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도 플러스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F2 빼기 F0 했을 때 이 간격이 12가 될 수 있을 거고 얘는 음수니까 탈락이죠. 따라서 이거밖에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곧 누구니까? 얘니까 이 값이 얼마 되게 세팅해라? 12 되게 세팅해라. 그럼 이제 2차 함수에 또 넓이 공식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자, 이만큼은 막 K가 최고차항 개수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마 0의 몇 승이다? 3승이다. 2차 함수 나왔으면 넓이 공식이랑 잘 엮으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만큼의 값이 12가 되는 거니까 6분의 8 K에 K는 양수야.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이 12가 되겠지. 그럼 K 값은 4분의 3 곱하기 12. 따라서 얼마다? 9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여기서 가볍게 좀 볼게요.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자, 물론 S5니까 너네들이 그냥 쭉 대입해가지고 풀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니네가 공통 과목에서 일단 부담되는 문항이 4개 있을 거고, 선택 과목에서도 분명히 2개가 있을 텐데, 6개면은 되게 시간이 촉박할 거거든. 아마 시간이 되게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봐봐. A1이 2라고 돼 있고 A2가 4라 그랬어. 근데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이상에서는 항등식이 되는데, 이 자체를 그냥 나열해보자, 대입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랬어. 결국 네가 알고 싶은 거는 S5 값이지. 그럼 굳이 수열 AN을 갖고 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가 수열 AN에 대해서 그거의 A랑부터 N항까지의 합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치면은, 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꾸는 게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쓰는 건데, 지금 네가 알아야 될 정보는 SN에 대한 정보지 AN에 대한 정보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체인지 해라. 그치? 조심할 거는 여기에서 이거를 정보를 체인지를 항상 주의하는데, 얘는 주의할 게 없잖아. 그치? 그냥 바꾸시면 돼. 그러면은 왜 바꿔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분명히 될 거고, 아무리 쉬운 문제긴 하지만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결국은 s의 n 플러스 1에서 뭘 빼시면 될까? sn을 빼시면 이게 an 플러스 1이죠. 왜 SN을 바꾸고 있어요? 자, 그게 충분히 자기가 납득이 돼야 자기 풀이가 되는 거야. 얘는 SN에서 S에 n-1을 빼시면 AN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S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S5를 구하는 거니까 S5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있는 거네. 그럼 전개해보자. SN에다가 S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SN의 제곱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쓰니까 S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SN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때 SN 플러스 1 지워지죠. 그러면 결국은 SN의 제곱이 SN-1 곱하기 SN 플러스 1이거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너희들이 이제 집착하는 게 이게 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얘도 새로운 뭐로 잡을 수 있을까? 그래, 수열로 잡을 수 있잖아. 결국 S1, S2, S3 이렇게 나가는 수열들. 자, 그럼 보시면은 n-1번째, n 플러스 1번째, n번째야. 곱하면 얘래. s의 n-1, s의 n, sn 플러스 1. sn이라는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 비, 수, 열이다. 과하게 푼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사고 아닌가? AN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없잖아. 왜? 네가 구하는 게 S5니까. 그쵸? 자,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등, 비, 수열, 이구나 까지를 파악했으면은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낮았겠지. 자, 그래서 가보시면은 SN이라는 이 수열이 등비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은 알아내셨고, 그럼 S1은 A1이랑 똑같잖아. 이제 합과 수열의 관계 쓰면 되고, 얘가 2야. 그럼 S2는 A1 더하기 A2가 될 거니까 이 값은 그냥 얼마야?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공비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그냥 SN이라는 거 쭉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첫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 비, 수열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항상 어떻게 정보를 바꿔야 하는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대입이 아니고 무작정 나열이 아니라 그랬어. 다음 20번.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 mx하고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는 이제 직선이겠죠. 직선에서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그럼 m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구나. 그럼 얘는 고정된 그래프, 결국 이 기울기가 변화하면서 이거의 교점의 개수라는 함수로 새롭게 잡아주셨구나. 뭐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이해력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갖췄을 거라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hx의 식을 세우라는 얘기고, 너무나 많이 봤던, 이미 평가원과 수능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자, 당연히 hx는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불연속점이 분명히 최대 2개 있겠죠.
그쵸? 왜냐면 거기에서 0, 인수의 얘기로 들어갈 거니까 연속일 때 HO값구해라. 즉 HX를 결정 지어라. 그럼 당연히 얘 불연속점 두 개 찾아가지고 그 값에 뭐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그 곱골의 연속성이죠. 불연속점, 연속점. 근데 연속함수, 자 불란 지점들을 얘가 꺼야 되죠. 그랬을 때 얘는 연속함수에서 결국 인수를 주는 이야기고 얘가 수렴한 이 불연속이 분명히 발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왜? 교점의 개수니까 상수 구간으로 나오겠지.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 인수를 하나씩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론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푸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자 봐봐. fx라는 함수가 자 20번이야. 2x 마 3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다음 절대값 x-1이야. 그 다음에 y equal mx야. 얘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봐봐. 일단 이 그래프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그리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1을 기점으로 분명히 함수가 나누어져 있죠. 그럼 1을 기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에는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거니까 자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어떻게 돼? 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그러면 1일 때 값은 5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인 x 플러스 4라는 함수로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들어올 때는 1보다 클 때니까 3x 플러스 2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똑같이 5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얘가 이제 3x 플러스 2라는 함수로 이렇게 들어오겠지. 어차피 직선과 직선인데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는가 그 m을 다 관찰한다기보다 경계를 잡으셔야겠죠. 그럼 y equal mx가 여기 있는 거잖아. 원점을 항상 지나는 거고 그럼 m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함수를 관찰하는 건데 우린 여기서 불연속인 지점만 보면 돼. 그러면 원래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교점이라는 것은 일단 기울기가 다른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결국은 교점에서 갑자기 툭 튈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가 당연히 얘랑 평행할 때 그러면 절대로 만나지가 않겠지. 누구랑? 얘랑. 그럼 얘 기울기 1이니까 자 m이 얼마일 때? 1일 때 일단은 gm이 빵이 돼요. 경계를 잘 잡으셔야 돼. 직선과 직선 위치 관계니까. 자, 그런 다음에 기울기 3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3짜리. 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3짜리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지를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확인해 보면 얘가 y equal 3x일 때 자 이 1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쭉 평행하게 올라갈 거고 자 이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랑 절대로 만나질 않아요. 따라서 m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때 g3 값도 얼마일까? 0이 되시겠지. 그 다음에 g1 값도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할 때를 일단 경계를 잡으셨고 그러면은 m이 1일 때랑 m이 3일 때 딱 지금 두 개의 후보군이 나왔는데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주변을 관찰해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도 한 개를 만날 거고 이렇게 들어가도 하나를 만날 거고 그 다음에 m과 요 사이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뒤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결국은 1과 3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gx라는 함수는 x는 1하고 x는 3에서 불연속이다.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아니면 이렇게 봐도 괜찮거든? 니네가 이걸 구간을 나누기 싫다라고 치면은 어차피 함수를 내가 유리하게 그릴 수 있게 조절하면 되잖아.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니까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확인해도 괜찮겠지. 자, 이 x 플러스 3에다가 구간이 나누어지기 싫어요. 뭐 그건 나누는 게 어렵진 않지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봐도 괜찮지. mx라고 쓴 다음에 내가 이것을 구간을 나누기 싫다라고 치면은 결국은 x-1이라는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mx-2x-3이다. 이렇게 함수를 조절해서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함수랑 이 m값이 변함에 따라 결국 이 함수를 관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렇다고 치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 그래프 그리기 싫어서 어차피 갖다 놓고
두 함수를 다시 내가 조절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얼마든지 차이 함수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값 x-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1에서 이렇게 얘가 y equal x-1이고 얘가 y equal 마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함수를 보시면은 m이 있잖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m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m-2에다가 x, 자, 그다음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결국은 m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0,마삼을 항상 지나는 거지, 그치? 0,3 항상 지나니까 이 정도 찍자. 0,마삼에서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야. 이 함수랑 교점의 개수, 이 m 값 따라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이제 m-이만큼이 변한다라고 인식하시면은 그냥 0,마삼을 지나면서 좀만 밑에부터 그릴게. 얘가 언제 당연히 또 경계는 이게 되겠지? 얘도 직선이니까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될 때, 또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진행될 때 누가? m-2가 1일 때, 그 다음에 m-2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가 m값이 1일 거고 이때 m값은 얼마야? 3이 되겠지. 자, 그때 교점이 몇 개야? 빵개죠. 그래서 항상 경계를 잡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당연히 직선관계에서 위치 관계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치면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란 얘기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계속 한 개 한 개 오다가 딱 m이 3일 때랑 1일 때 0으로 딱 꺼지면서 불연속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찾든 너네들이 그걸 잘 찾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를 볼 때는 항상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자, gx랑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얘가 1과 3에서 지금 불연속이네. 그럼 이 hx라는 이 함수는 1과 3에서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hx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다? 1이다. 맞나? 그럼 1에다가 x마 1 그래야 얘가 연속이 되고, 얘가 불연속이니까 x마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제 마지막 값 h5 값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얘는 4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정답은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도형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일단 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선생님이 읽으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보면서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AB 길이가 2라고 돼 있어. 자, 일단 A에서 그 다음에 AC랑 BC랑 평행이래. 아, 그럼 일단 평행이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동의각, 엇각, 그리고 일단 닮음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읽어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요렇게 돼 있는 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얘랑 평행선이야. 그럼 얘랑 평행선이게 요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일단 평행선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얘랑 자 이렇게 될 거야. D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한 상태에서 자 항상 이거에 집중해봐. 얘랑 평행선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두 개의 평행선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 보니까 관통하는 직선이 있죠. 자, 그때 자 문제를 보니까 AC랑 BD의 길이가 1대1에 완벽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평행이라는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 길이비까지 줬다는 얘기는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두 삼각형 모래시계 모양, 결국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얘기고, 자 그게 바로 뭐다? 닮은 비를 주신 거지.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다. 이거 준 거야.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였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닮은 삼각형이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요렇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진다. 자, 결국은 이렇게 된 이 모래시계 모양, 결국 얘가 두 개가 닮음이고 그 닮은 비가 1대
2다라는 걸 준 거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고 여기도 1대 2가 된다. 사실 이것만 잘 파악했다라면 전혀 어렵질 않았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좀 보자. 그때 두 삼각형이 다 있고 문제에서 좀 점을 좀 찍어보면은 여기가 B라는 점이야. 그리고 이 길이가 2라고 주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2차원상에 있는 일직선 라인에 있는 세 점이고 여기도 2차원상에 있는 일직선 라인의 세 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2차원상에서의 어떤 일직선 라인 세 점에서의 비율관계를 주는 거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떨궈서 1차원적 거리를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잘 됐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 점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 수선의 발을 내린 행동이 이거잖아. 결국은 니네들이 이렇게 지금 2차원상에서 이렇게 1대, 뭐 2대, 3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고 수선의 발을 떨구고 수선의 발을 떨구고 수선의 발을 떨궈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선의 발을 떨구는 행동을 봤을 때 여기가 일단 비율관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수선의 발을 작도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이 점을 여기다 떨군 거야. 그럼 이 점도 여기다 떨군 거야? 이 점도 여기다 떨군 거야? 떨군 거야. 왜 떨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여기가 M 대 N 대 L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 대 L이다. 이걸 알아차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C라는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작도했다. 물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만은 일단 이렇게 떨굴게.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게 1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럼 봐봐. 이게 1대 3이란 얘기거든? 그치? 자, 그럼 잘 보자. 이만큼의 길이는 1대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시겠죠? 근데 잘 봐. 여기도 1대 2가 되는데 여기가 1대 3이래. 1대 3이고 1대 2야. 그럼 잘 보자. 작도했으니까 여기다 수발 작도해주면 1대 2야. 이게 3의 비율이야. 1의 비율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등분을 지어주면 잘 보자. 1대 2야. 1대 3이야. 같은 비율로 작됐으니까 2분의 1이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여기도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1대 2였어. 그러니까 1대 1이지. 결국은 2차원상에서의 비율관계 지금 다 닮음이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도 1대 3이라는 얘기는 그래. 이 점이 자, 다시 봐봐. 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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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 2차원상에서의 비율관계는 무조건 1차원적으로 떨궈서 보는 거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야겠지? 자,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럼 이 길이를 다 잘랐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두 삼각형 ABC하고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 라주알이라고 하면은 다음 관계식 성립할 때 AC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AC의 제곱이 뭐지? 물론 저 관계식도 봐야겠지만 그럼 AC의 제곱은 여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 길이를 포함한 사각형을 찾아야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그래, AC의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란 얘기는 물론 아직 안 읽은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직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포함한 사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은 내가 구할 사각형이니까 이쪽을 찾아보면 되겠네? 근데 이만큼의 길이는 나와 있네? 그럼 결국은 이만큼의 길이를 알면 끝나겠네? 근데 이만큼의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K라고 두면은 이 길이 K, 이 길이도 같은 비율이니까 K, 이 길이도 K야. 그럼 여기가 1대 2 잘 맞춰져 있고
그때 잘 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지. 요만큼도 잘 보세요. 얘랑 수선의 발을 작도했는데 2K, 2K지. 왜요?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이게 중점 수선의 발. 따라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 2K. 1대 2니까 이만큼 길이 얼마? 4K.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K 값만 구하면 게임 끝이에요. K 값만 구해주면 게임 끝이고, 그럼 여기가 K, K, K. 여기 2K 잡는 거. 자, 왜? 이만큼이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게 1이고 1이야. 수선의 발, 이등변삼각형이구나. 이걸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자, 한번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야. 문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평행선이 있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얘랑 평행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지금 닮음비가 1대2라고 줬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역시 1대2라는 걸 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2차원상에 있는 세 점인데 뭐 항상 떨구는 건 아니야. 항상 떨구는 건 아닌데 여기 떨궈 줬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또 1대3이라고 줬으니까 이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 줬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수선의 발을 작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줄까? 물론 사각형의 높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비율관계 다 닮음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더니, 그리고 이게 1대2였고 1대3이었으니까 그래 잘라버리자. 그러면 1대1대1이고 1대1대1대1이네. 중점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쵸? 보자. 그럼 이제 설명 그만하고, 그때 내가 이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요 K 값만 구해주면 게임 끝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안 쓴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문제에서 삼각형 ABC야. 그럼 이 삼각형이랑, 자, 그 다음 문제 주어진 A, B, D. 이렇게 주어진 이 삼각형이랑 각각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4에다가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곱하기 사인에다가, 자, CAB야. CAB 값이 51이래. 그럼 사인 CAB가 어디야? 여기지.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럼 결국은 사인 세타 값 이만큼이 얼마다? 51이다. 그때 AC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야. 그럼 결국 외접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거다 사인 법칙을 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 관계식을 어떻게 풀어낼까가 문제인데, 자, 먼저 이 각에 대해서 강조를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 각을 가지고 엮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조심할 거, 얘가 평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각이 집중되어 있을 때 당연히 동의각이랑 엇각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저기가 세타라는 그 말은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세타라는 이야기가 되시겠죠. 그게 바로 평행선에서 각을 다루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선생님, 여기가 세타예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란 얘기니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에 대응하는 그 길이, 나는 K 값만 알면 끝나요. 3K가 되시겠고요. 그 3K가 결국 얼마가 될 거냐면은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니까 이 스몰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에서 쓰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요만큼이 파이마 세타라는 걸 주신 거지. 왜?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 그 반지름이랑 엮어서 사인 법칙 쓸 거니까.
그럼 이만큼이 파이만 세타니까 사실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만 세타는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사인 세타에 대하여 이만큼의 길이가 6K야. 아, 됐네. 그럼 결국 얘가 2R이 되시겠지. 그럼 결국 여기서 관계식을 이제 엮어보면은 얘가 지금 4에다가 R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죠. 보세요. 9K 제곱에다가 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4R 제곱이고 36K 제곱에다가 사인의 제곱 세타가 4라지R 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란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 이걸 빼라고 했지? 36K 제곱에서 9K 제곱을 뺀 요 값이 51이다를 주신 거죠. 따라서 27K 제곱이 51이고 그럼 K 제곱은 27분의 51이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약분되니까 9분의 3, 1은 3, 3, 7에 2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분의 17이야. 그럼 K에 대한 정보 알았으니까 저 루트 쓰지 말고 내가 구하는 걸 다시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랬어. 아, 그럼 이렇게 삼각형 나와 있고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 길이는 간접적으로 다시 또 삼각형 찾으시면은 아, 얘는 루트에 9K 제곱 3K의 제곱이니까 9K 제곱에서 빼자. 뭐를? 2분의 3의 제곱을 4분의 9가 되시겠죠. 따라서 이만큼 길이는 K제곱 나와 있으니까 9분의 17이지. 그냥 9분의 17이니까 요만큼 값이 17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값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값이 어디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구할 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평행선이 나왔고 문제에서 이 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예요. 그렇죠? 같다고 닮은 비를 줬으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그래,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인 것까지 알았어. 근데 수소의 작도하고 여기 또 1대 3이래. 그러니까 그 비율 관계를 맞춰서 보자. 어차피 2차원상에서의 비율은 내가 평평한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직선에서 바라보는 게 맞으니까 라는 두 가지 사고를 이 21번에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관식 킬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야.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정적 분호로 정의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보세요. 0부터 x까지야. 양수 a하고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물론 이제 뭐 이걸 정적 분호로 정의된 함수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부정적 분호라고 봐도 괜찮죠. 자, 일단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이 함수를 네가 그려서 넓이로 관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함수는 도함수를 구해서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런 다음에 함수 gx에 대해서 뭘 분석하라는 건지 봤더니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이걸 분석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당연히 그럼 얘 뭘 구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 다음 g가 오니까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야? g빵? 빵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빵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풀어서도 일단 맞았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쭉 계산을 해서도 상관없는데 내가 해설 강의할 때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계산도 그냥 쭉 할 수도 있지만은 봐봐. 양수 A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gx가 이렇게 있으니까 0부터 x까지고 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1차 함수는 점대칭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절대값에 fx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이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얘가 t 넓이로 관찰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냥 이 함수를 미분해서 보자. 그럼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이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g'x 이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해서 그 도함수를 관찰하시면 되겠지. 도함수 관찰해 볼게. 그러면 g'x는 미분하시면은
얘는 다 지금 적분 변수 t 다 만들어졌고요. x 없죠. 자,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그다음 곱하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꼴 자체가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막 전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국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미 얘가 0 되는 값이 있잖아. 그 0 되는 값이 이렇게 보니까 마이고 2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 함수가 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나온다라고 치면 얘 곱하기 함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부호 변화하면은 얘는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만큼의 똥째로 되어 있는 이 함수가 x 이퀄 마 2랑 x 이퀄 2라는 인수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돼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얘는 a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절대값 fx는 어차피 이 함수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얘를 어차피 꺾어 올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갖다가 a만큼 내린 거니까 무조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점과 이런 점들이 무조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하나씩을 더 가져야, 그래야 여기가 뿔, 뿔 이렇게 되셔야만 뿔, 뿔 해서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지, 도함수에서. 그치? 함수를 쪼개보는 것도 능력이고 이걸 다 전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fx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틀렸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냥 푸는 거지, 해설지처럼. 자,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각각을 분석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관찰하는 건 자꾸 보려고 해야 보는 거고, 그래야 계산 파티가 안 이루어지겠지. 자, 해보세요. 이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x 이퀄 0대칭이야. 우함수야. 얘도 이만큼의 똥째로 되어 있는 이 함수도 x 이퀄 몇 대칭이야? 0대칭이야. 그러면 둘 다 우함수니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 선대칭 곱하기 선대칭도 선대칭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x 이퀄 0대칭, x 0대칭이니까 아, g'x는 x 이퀄 0대칭이구나. 그쵸? 이 도함수가 gx가 아니라 도함수가 우함수구나. 이렇게까지도 일단은 대칭성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식을 작성해 봐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이만큼의 fx식이 아니잖아 지금. 그럼 결국 gx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만큼의 함수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절대값 안에다가 막 함수를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이만큼의 똥째로 함수 있는 얘 함수식을 쓰면 끝나겠지. 자, 그랬을 때 결국 식을 써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야. 여기가 2야. 그럼 하나만 갖다 놓자. 자, 이만큼의 x 이퀄 제로야. 그럼 이 함수식은 y 이퀄 m에다가 x-2가 될 거고, 그 다음 기울기 모르니까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m이 되겠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에다가 x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그러면 m 값은 그냥 내가 이만큼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은 거니까 양수라고 잡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m으로 잡으면 딱 떨어지겠지. 그러면 역시 0을 기준으로 함수가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g'x라는 이 식은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식으로 작성해주면 되겠다. 어차피 그 다음부터 서술되는 것 자체가 g 값이 5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g빵 빼기 g4니까 결국 이거랑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냐. 그럼 이만큼의 함수만 알면 된다. 그럼 이만큼의 함수가 누구냐? 바로 g'x다. 굳이 이만큼에 집착해서 이 안에다가 절대값을 어떻게 해서 풀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만큼의 함수식이 이렇게 되어야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고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g'x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써졌을 때 x가 0을 기점으로 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곱해져서 들어오시면 되겠지.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0보다 클 때부터 작성을 해보자. 작성해보면 m에다가 x-2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얘는 m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함수는 얘가 이거랑
이거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m에다가 x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이 되실 거잖아. 그래 놓고서 이거는 이미 0을 기점으로 대칭인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 혹시 관찰해 볼까? 뭐 그 다음부터 계산이긴 한데 식을 다 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쓰면 돼. G값이 5다를 쓰면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봐보자. 내가 m을 양수로 잡은 거니까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초벌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자 마이너스 2에서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죠. 조금만 이렇게 되면서 자 조금 이렇게 접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에 대해서는 결국 어디를 치워야 되면 0부터야. 그럼 0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여기 접하면서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지. 그래서 대칭이니까 얘가 딱 0이 되겠죠. 교점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0을 기점으로 여기서는 얘라고 했고 0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은 지우면 되겠지. 따라서 이만큼의 그래프가 일단은 G'X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X = 0대칭이야. 그걸 이미 우린 식으로도 확인을 했고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혹시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문제 첫 번째로 준 게 뭐냐면은 자 이거거든. G값이 5다. 그럼 G값이 5다를 먼저 쓰시면은 얘는 G2는 정적분으로 저기 돼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G'X 이 식을 아니까 요거의 정적분이거든. 0부터 2까지니까 요만큼의 넓이 이만큼씩 5라고 준 거야.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당연히 이만큼의 값도 얼마가 될까? 5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5라는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계산해야 돼. 그치? 그래서 계산합시다 그냥. 얘는 뭐 준 게 없어. 그래서 좀 아쉬워요. 0부터 2까지 G'X라는 것은 그래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요 함수 갖고 오시면 되겠지. 이 값을 갖고 오시면 G니까 m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dx 이 값이 얼마다? 5다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거거든. 자 봐봐. 이걸 전개해서 얘랑 또 다시 전개해서 풀어도 아무 문제는 안 되지만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것은 내가 구간도 평행이동을 해주고 함수도 그만큼 평행이동을 해줬을 때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그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어떻게 떠올려요? 떠올리면 되잖아. 이걸 전개하기 싫으니까 이만큼의 함수를 그치? 수업에도 무조건 얘기했잖아. 평행이동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 값들을 잘 활용한다. 평행이동 시켜볼까? 라는 그 생각. 결국은 이 함수식을 내가 전개하기 싫다면은 얘를 x제곱으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 값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야. 그럼 m 곱하기 요 값이 x의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지. 여기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구간도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0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를 계산한 값도 역시 5다. 전개하기 싫다? 그럼 어차피 평행이동 생각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시다. m에다가 요거는 x 3승에다가 4x 제곱이지. 자 그때 좀 바꿀게요. 얘를 0부터 마이까지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 4분의 1에다가 x의 4제곱인데 0은 대입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4분의 1에다가 x의 4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3분의 4에다가 x의 세제곱이 될 텐데 그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결국 이 값이 얼마다? 5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가 4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32야. 그럼 얘는 3분의 1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이야.
그럼 플러스 3분의 20m 값이 5가 되고, 그럼 m이라는 값은 20분의 3 곱하기 5가 되니까 4분의 3이라고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도함수가 확정이 됐네요. 그럼 우리 아까 객관식에서 주관식 18번이었나?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자,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G0 빼기 G4가 되거든. 근데 G0 빼기 G4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G0는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긴 한데 설마 그걸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야?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좀 풀어주면은 뭐 그 의도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 값은 결국 인테그랄 G'X dx라는 값 자체를 마4부터 4야? 오케이. 4부터 0까지죠. 4 맞니? 마4죠. 자, 그럼 마4야. 마4부터 0까지 G'X dx를 정적분하라는 거니까 이거거든? 그럼 마4부터 0까지 이걸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 함수가 여기까지를 그냥 이만큼을 정적분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만큼은 이미 알려주셨잖아. 얘가 5잖아. 맞지? 그럼 이만큼만 더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2부터 5까지 얘는 5 더하기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까지를 정적분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똑같은 함수니까 그냥 이 함수를 갖고 오시면 되고, 자, 그때 얘가 4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dx. 그럼 한 번 더 생각해봐봐. 이게 답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잖아. 전개하기 싫지. 또 평행이동해. 얘는 x 제곱. 이 함수 다 평행이동하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4. 4분의 3.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만큼씩 땡겼으니까 똑같이 구간도 땡기면 돼. 자, 그러니까 얘도 0부터 2. 이 값을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5만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계산이 다소 복잡하긴 했는데 난 포인트 이거 같아. 뭐 이 문제는 일단 그냥 가볍게 극값에 갖지 않는다. 그럼 부호 변화가 없다. 부호 변화가 없다? 어떻게 풀지? 일단은 이 자체에 도함수를 관찰하는 게 맞겠다. 왜? 이만큼의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넓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하자. 이 함수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지? 1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꺾인 그래프잖아. 이 얘가 양수를 했으니까 무조건 마이하고 2에서 맞아야 얘가 지금 부호 변화가 안 되겠지. 뿔뿔 마마 뿔뿔이니까 뿔뿔뿔 이러면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라는 게 그 다음이 G2 값이고 G0 값이고 G4 값이니까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려면 적분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 함수 식을 세워야 한다. 그럼 그 함수 식을 그냥 세우자. 그때 얘는 기울기 준 거구나. 그래도 와서 다 구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계산을 막 하자 했는데 전개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럼 당연히 함수를 평행이동하고 구간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싫어. 이거로부터 항상 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우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이 계산값을 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긴 하겠지만 배울 점들은 배우면서 우리는 학생이니까, 그치? 우리는 시험을 아직 최종적인 목표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공부할 부분들을 잘 뽑아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수원 수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